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낙관적인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고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과감한 도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익산시 의회 이명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축소 도시의 현실을 인정하고 도시 다이어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는 기존의 성장지향적 도시 전략을 전폭적으로 방향 전환하여 재정구조, 산업구조 등 종합적인 도시 다이어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을 비롯한 정읍, 남원, 김제 4곳이 전국 20개 축소도시에 포함됐고 특히 익산시는 급속형 축소도시로 분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2025년까지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무주 태권도원은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를 목표로 조성됐죠. 하지만 지난 9년여 동안 태권도원 민자유치 계획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도의 무주군 태권도원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이 9년이 지나도록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2009년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 계획 공고를 통해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접근성과 수익성 결여 등의 이유로 업체들은 투자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또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 형태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태권도 어드벤처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어드벤처 같은 것은 특히 큰 돈이 안 들거든요. 말하자면 마중물 같은 거죠. 그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공영개발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큰 것을 유치를 해보자 그런 차원이죠. 지난해 12월에는 민간 투자자 재공모를 실시해 1월 16일 2개 업체가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A업체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 투자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특히 도내 주소를 둔 B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2,100억에 달하는 사업을 6장짜리 사업 제안서로 제출한 업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처럼 도의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자 일부에서는 수익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의 민자유치 구조는 애초에 어려웠던 일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이 끝나면 전지훈련팀을 제외하고는 태권도원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 태권도원 민자유치 계획은 무리수를 둔 사업이었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대전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발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는데요. 대전광역시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17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7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익힌 기량을 발휘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2003년부터 매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마당입니다. 지난 22일은 에어로빅과 기체조 등 우수 동아리로 선발된 10팀이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은 오는 10월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2층과 3층에서는 수강생 작품 262점을 관람할 수 있으며 나만의 화분 만들기, 커피 바리스타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전북 완주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이 완주군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은 일자리, 창업, 문화교육, 주거복지 등 5개 분과 43명으로 구성돼 매월 토론과 정책 발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 중 5명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위원으로도 참여합니다. 또한 완주군은 도내 최초로 청년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에서 제안, 발굴한 정책은 7월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18년 청년정책으로 직접 실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내 여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북 남원시는 관내 공중화장실 27곳에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남원시는 각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설치된 경광등이 반짝이고 경보음을 발생시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곳에 대한 비상벨을 설치했고
올해 27곳에 대한 비상벨 설치가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범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은 희귀 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희귀 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기념행사로서 유공자 장관 표창 시상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전 행사로는 모든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희귀 질환 극복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